오늘 귀납법을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최대한 많이 해볼 예정인데 일단 어느 정도 외워져야 쓸 수 있는 것들도 있어서 암기를 해야 될 것 좀 있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수업 난이도는 어느 정도로 조절을 할 거냐면 일단 여고 스타일상 귀납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솔직히 말하면 1, 2, 3, 4, 5, 6, 7, 8 대입하면 답이 나오게 많은 문제를 이제까지 내셨었거든요. 백상고는 선생님들마다 좀 달랐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기초적인 설명만 하기에는 너무 모자라고 그렇다니 너무 자세하게 하기 좀 애매한데 우리가 점화식을 옛날에 선생님 공부할 때 기준으로 1번부터 한 10번 정도까지 암기를 해서 했었어. 근데 우리 반은 한 3번 정도까지 해본 다음에 4번은 할지 말지 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점화식까지는 해보도록 하자. 일단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게 뭔지 한번 읽어볼게. 이게 단어의 의미는 알아야 되니까. 수열은 일반항을 구체적인 식으로 정의하기도 하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우리가 일반항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모든 항을 말하는 거잖아 얘들아. 그걸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건데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정의하기도 한데 여기서 일반적인 점화식이 나오는 거야.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정의하기도 한데 내가 등차 수열이라는 걸 정의했을 때 첫 번째 뭐라고 썼었냐면 a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an번째 항을 뺐을 때 일정한 숫자가 나온다면 이걸 무슨 수열이라고 얘기했어요?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등차 수열 an에서 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런 것을 만족하는 수열 an에서 라고 한다면 이건 무슨 수열을 얘기한다? 등차 수열. 이런 걸 그냥 점화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정의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수열 an에서 첫 번째 이거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써져 있는데 의미 두지 말고 한번 읽어보세요. 관계식 n에서 1, 2, 3을 차례로 대입하면 수열 an의 모든 항이 정해진대. 여기까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얘기 아니야? 맞잖아. 네. 이건데 첫째 항과 이웃하는 항들 사이 관계식으로 수열을 정의하는 것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고 귀납적 정의를 조금 우리가 알기 쉬운 얘기로 표현해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동일한 규칙으로 상황들이 일어났으면 나중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할 거야 라는 게 귀납적 정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며 그 관계식을 점화식이라고 부를 거래.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이라는 말을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고 얘들아? 점화식이라는 말이라고 부른대. 그러니까 점화식이라는 게 뭐 특별히 무슨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이런 식이 항과 항 사이,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이 나와 있잖아.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점화식. 점화식 중에서 무슨 수열의 점화식? 등차 수열의 점화식. 등차 수열의 점화식을 이 식 말고 하나 더 알고 있는 게 있거든요. 누구 있죠? 그렇지. 가운데 항의 두 배를 했을 때 양 사이드 두 항의 합과 똑같다. 등차 중앙의 성질. 이것도 점화식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비수열. 이런 관계 하나 있죠. an분의 an 플러스 1이 r로 어떻게 되면 일정한 숫자가 나온다면 이건 등비수열의 점화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등비중앙 an 플러스 1의 제곱을 했는데 an 플러스 2가 된다면 이거는 등비중앙의 성질이 될 거 아니에요. 왜 굳이 제가 일정한 숫자라고 꼭 옆에다가 가정을 해놓냐면 여러분들이 같은 차이가 되려면 여기에 변수가 오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항과 첫 번째 항 사이에 공간이 빈칸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세 번째가 계속 일정해야만 등차 수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2n이라고 해버렸어 얘들아. 그러면 두 번째 항과 첫 번째 항 사이에는 두 칸 간격인 거잖아. 세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사이에는 네 칸일 거 아니야. 왜냐면 n에다 몇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2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두 칸, 네 칸, 여섯 칸 이렇게 늘어나 버리잖아. 이런 점화식 같은 경우에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n에 관한 변수가 이렇게 와버리면 이건 등차 수열이라고 하지 않고 일정한 숫자가 꼭 와야 돼서 일정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이거는 등차 수열이 맞을까요? 등차 수열이 아닐까요? 이건 등차 수열이 맞습니다. 왜냐면 수열에서는 변수를 뭐로 놓기 때문에 n이라고 놓기도 하고 여기에다 n이라고 지금 정의도 해놨잖아. 그러다 보니 이거는 변수야 상수야? 상수라고 봐야 되는 게 맞겠지. 이런 등차 수열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 점화식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점화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번호를 달아주거나 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이것만 보고 아 무슨 수열이구나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자, 이 상태로 바로 문제 한두 개만 풀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0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본적인 건 안 할 겁니다. 803번 첫 번째 항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6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귀납적 정이라는 이 단원에서는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들이 나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등차 중앙에 요 성질 하나만 알려줬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이것 딱 하나 알려줬어. 그러면 무슨 수열인 것만 알아? 등차 수열인 건 알겠는데 각 항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걸 보고 대답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리고 얘를 봤다고 치자. 공차가 뭔지는 알 수 있어. 니네 공차 하나만 알면 첫 번째 항을 몰랐을 때 공차만 알면 모든 항 알 수 있어? 모르잖아. 그러니까 뭔가의 힌트 하나가 더 나와 있는 것 뿐이야. 그래서 첫 번째 항이나 두 번째 항 같은 힌트를 보통 일반적으로 제시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나와 있다면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았는데 첫 번째 항이 뭔지를 알고 두 번째 항이 뭔지를 알았어. 그럼 공차를 알게 된 거니까 모든 항은 알게 되고 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항은 알려줬어. 그럼 공차가 뭔지를 아니까 모든 항을 구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제시 안 돼 있으면 모릅니다. 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었을 때 지금 이런 2차 방정식에서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 2차 방정식에서 라고 얘기를 한 거 맞니 얘들아? 중근 Bn을 가진대. 야, 중근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어? 판별식이 뭐다? 0이다 이런 거 쓸 수 있잖아. 그럼 B'의 제곱이니까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이건 무슨 수열임을 의미하는 거야? 등비 수열임을 의미하면서 이미 초항은 2라고 나와 있고 공비는 뭐라고 나와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 3이라고 나와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근 Bn을 가진대. 여기서 등비 수열 성질을 뽑아낸 다음에 중근 Bn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해놨으니까 Bn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 자, Bn은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추계 방정식을 이용해서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완전 제곱식으로 바꾼 다음에 중근을 구하셔도 되고 해보자. AN X의 제곱일까 플러스 2AN 플러스 1 X일까 플러스 AN 플러스 2가 0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뭘로 바꿔볼까?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볼까? 아니면 추계 방정식을 대입을 한번 해볼까? 추계 방정식 대입 한번 해볼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봐봐. 너희들이 생각을 했을 때 중근 Bn을 가진다니까 뭘 가진다고 얘들아? 중근 Bn을 가진대. 중근 근이라는 건 누구의 값이야? x의 값을 말하는 거잖아. 그럼 너희가 추계 방정식이라고 해가지고 x는 이라고 썼어. 걔는 뭐라고 써? 마이너스 2an분의 2an 플러스 1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얘들아?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그러면 너희들 지금 내가 쓴 이 추계 방정식이 뭐야? 중근 맞아 안 맞아? 당연히 중근이지 않을까? 야, 우리 생각을 해봐. 2차 방정식 아래로 굴러긴 식이 있어. 그러면 여기에 만나는 여기 스치듯이 만나는 요 점의 x의 좌표를 우리가 중근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얘들아. 근데 이 추계 방정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가 항상 중국된 근이 되는 거야. 막 이상한 생각을 하는데 이걸 다시 한번 집어넣어서 막 y값을 구하거나 이런 행위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요 친구가 우리가 중근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 중근 Bn을 구한 다음에 문제를 마무리를 할 건데 여기 상황이 지금 뭐냐면 AN분의 AN 플러스 1이라는 식 보이시죠? 맞습니까? 야, 얘가 뭐야? 이 수열에서 그렇지 공비가 되는 거잖아. 이 수열에서 뭐가 된다고 얘들아? 공비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요 친구 중근은 뭐랑 똑같은 거야? 마이너스 3이랑 똑같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3 자체가 Bn이 되는 거구나. 그럼 Bn이라는 수열은 그냥 상수함수의 정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첫 번째 항도 마이너스 3, 두 번째 항도 마이너스 3, 세 번째 항도 마이너스 3.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해달라는 게 시그마 K가 1항부터 10번째 항까지 BK를 구해달라고 했어. 우리는 뭐라고 쓸 거야? 이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을 쓸 거 아니야? 상수니까 그냥 어떻게 돼? 곱해져서 빠져나오겠죠?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수열의 성질만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 나와 있는 걸 일단 형태부터 보여주도록 할게. 지금 여기 첫 번째랑 두 번째 기본적인 점화식을 넘어간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 수식의 형태를 봐보면 an 플러스 1에서 좌변을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an 2n이 나왔죠. 맞습니까?
이거는 뭐 넘겨도 내가 아는 형태가 아니고 아무 형태도 아니잖아. 얘들아. 얘가 등차 수열인 것처럼 보이지. 근데 여기 뒤에 변수가 있지. 그럼 등차 수열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이게 이제 대차 수열인데 실질적으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배운 적이 없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얘 이름이 1번 점화식이야. 얘 이름이 뭐라고 얘들아? 1번 점화식이야. 1번 점화식을 어떤 폼이라고 그냥 설명을 할 거냐면 그거 외우기도 할 겁니다. 1번이라는 이름을 붙여놨어요. 어떤 폼이면 1번이라고 할 거냐면 등차 수열인 것처럼 나오는데 이게 n에 관한 식이 나와버리면 이걸 1번 점화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뭐에 관한 식이 나와버리면 n에 관한 식이 나와버리면 몇 번 점화식이다? 1번 점화식이다. 자, 이 1번 점화식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an은 이라고 외울 겁니다. 증명 다 해드릴 거예요. 자, an은 어떻게 되냐면 a1 플러스 시그마 k가 1항부터 n-1항까지 fk 이렇게 써주시면 이게 일반항 구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결론이 그렇다고 얘들아. 그럼 지금 우리가 이 결론을 바로 이해하는 건 쉬워 어려워? 다 어렵겠지. 자, 그래서 요런 식을 뽑아내기 위해서 증명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내가 요 문제에서 A10을 구하는 과정을 먼저 한번 해볼 거야 얘들아. A10을 구할 때 이런 방법이야. 내가 첫 번째 항을 알잖아. 누굴 안다고 얘들아? 첫 번째 이건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이다 보니까 첫 번째 항을 알면 누구를 기본적으로 당연히 알아. 두 번째 항을 구할 수 있고 두 번째 항을 알면 세 번째, 세 번째를 알면 네 번째, 네 번째를 알면 다섯 번째 이렇게 당연히 계단식으로 알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면 이런 행동을 몇 번만 해버리면 A10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당연히 있는 거지. 그럼 여고 시험은 딱 이렇게까지만 나와. A8을 구하세요. 이렇게만 나와. 1, 2, 3, 4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거 점화식을 설명 안 해. 1번 점화식 이거야 외워. 이렇게 안 하시고 A8을 구해라. 똑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나와. 그러면 그냥 숫자 한 6, 7개 내입하면 그냥 답인 거야. 근데 100번은 그렇게 나올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요거도 이번에 뭔가 학교가 바뀌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으니까 아 진짜로 올해 노력을 왜 이렇게 많이 하냐 니네 학교. 그 외관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 체제가. 외관 도중에 바뀌고 있는데 주말에 막 니네들 불러놓고 막 이렇게 실험하고 막 토론하고 이런 거 교내 행사 이렇게까지 많이 안 했었어. 원래 작년 2학년 주말에만 안 하고. 그러니까 아니 주말에 안 하고 1, 2, 3학년 중에서도 여기 약간 좀 그 생기부를 좀 짜야 되는 애들 있잖아. 걔네들 위주로 많이 하셨었거든? 그게 항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게 항의가 들어왔대? 맞아. 그러니까 올해 좀 바뀌었더라. 원래는 걔네들 위주로만 딱 이거 항해 넣어. 잠깐 이렇게 하고 말고 잠깐 하고 말고 해갖고 수상 누구 이렇게 하고 끝났었거든? 수상도예요? 그랬었어. 와. 그러니까 다 상위권 애들만 되어 원래 보통 그랬었는데 수상했어? 근데 올해는 뭐 전부 다 막 애들 다 하더라고 지금 보니까. 원하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좀 몰라 이게 큰 행사가 돼버린 것 같은 느낌? 원래는 절대 안 그랬고 애들 우리 학원 애들 뭐 이랬어. 야 너 스케줄 언제 돼? 언제 돼? 선생님 이때 된대요 진짜로. 뭔 느낌인지 모르겠냐? 그냥 좀 그렇게 얘네 되는 시간까지도 조사해서 뭐 이런 게 있었어. 아 쌤들이요? 그랬어. 내가 미국에 못 박스인데.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자 A10 구하는 거 뭐 구하는 거 얘들아? A10 어차피 너희들이 차례차례 대입을 할 거고 이 귀납적에서 차례차례 대입하는 방법을 용어상으로 말하면 추차 대입법이긴 해. 뭐긴 하다고 얘들아? 추차 대입법. 차례차례 쌓는 것처럼 대입한다고 해서 추차 대입법이라고 하는데 A2를 구하기 위해서 n에다가 1을 집어넣는 건 당연히 할 수 있는 행동이잖아 얘들아. 자 넣어볼게. A 2 마이너스 A 1은 2 곱하기 1 이렇게 쓰겠습니다. 규칙을 찾으시려면 산수가 안 된 상태로 쓰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n에다가 2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A 3 마이너스 A2는 2 곱하기 맞습니까? 자 계속 집어넣어 볼게요. 3 A 마이너스 A 3은 2 곱하기 3 계속 넣어볼게요. A4는 A 마이너스 A4는 2 곱하기 4.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식을 써놓으면 여기 A1 아까 알고 있었잖아. 1 알고 있었잖아. 1 알면 넘겨서 구할 수 있죠? 네. 그럼 그 구한 거 넣으면 구할 수 있죠? 네. 그런 건데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추차 대입법을 해주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내가 이 식의 구조를 보다 보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해버리면 좀 간단해질 것 같아.
그렇지. 덧셈을 해버리면 소거되는 규칙이 얘랑 얘가 지금 똑같잖아 얘들아. 절대값이. 그러면 이렇게 소거가 돼버리겠지. 이렇게 소거가 돼버리겠지. 이렇게 소거가 돼버리잖아. 그러다 보니 맨 마지막에 A10을 내가 남아있을 수 있게 부분분수하는 거랑 비슷하게 A10이 남아있을 수 있게 만든다면 싹 소거되면서 여기 봐봐 없어지는 규칙이 앞에 게 뒤에 거 앞에 게 뒤에 걸 데리고 갔을 거 아니야. 그럼 이 남아있는 자리에 이름이 뭐여야 돼? A10이 돼야 될 거 아니야. A10이 그래야 너네가 A10을 구할 거 아니야. 근데 A10이 남아있으려면 요 자리가 요 자리다. N 자리에 몇 가지 대입해야 되는 거야? 9가지.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 이것 때문에 니네가 N-1이라는 결과가 나오거든. 니네가 외울 때. 봐봐. 10을 구하고 싶은데 몇 가지만 집어넣어야 된다고? 9가지만 집어넣어야 축자대입법상 이게 소거되는 규칙 때문에 A10이 남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마이너스 A9가 나오고 여기다 2 곱하기 이건 10이 아니라 그럼 몇이 되는 거야? 9가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자 그럼 이렇게 써버리면 왼쪽 좌변에 싹 더했을 때 좌변의 결과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A10 마이너스 A1은 이라고 쓸 수 있죠? 자, 이 친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싹 몇으로 묶을 수 있어요? 2로 묶어버리면 바로 열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 가서 몇 가지? 9까지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 식은 우리가 암산도 물론 45라고 되긴 하지만 시그마라는 식으로 굳이 표현을 한번 해본다면 시그마 K가 1부터 9까지 K 자연수의 합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에 최종적으로 A10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마이너스 A1이 넘어왔으니까 A1 플러스 2 곱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9까지 K 이렇게 쓸 수 있어? 아니면 2를 이 안쪽으로 넣어버려도 상관없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지금 1번 점 하시길 때 외우면 요렇게 외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AN은 어떻게 쓴다고? A1 더하기 시그마 K가 1항부터 N-1항까지 쓴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N에 관한 준식을 넣어버리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지금 현재 여기서 N에 관한 준식이 뭐라고 나와 있어? 2N.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써야 돼? 2K 이렇게 쓰면 얘랑 완전히 일치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A1 아니까 정답은 표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찍어주시고 이거를 오른쪽만 찍어주시고 나는 왜 찍어? 오른쪽만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어서 1번 점화식을 오른쪽에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번 점화식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봐보자. 1번 봐보자. 1번 개형은 뭐라고 나와있냐면 흐름이 계속 끊겨요. AN 플러스 마이너스 AN이 FN N에 관한 식일 때 요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형태 자체가 눈에 보여야 돼. 자 이때 최종적인 결론은 뭐가 된다? AN은 A1 플러스 시그마 K가 1항부터 N-1항까지 FK 일단 이게 암기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이 형태라면 그리고 증명하는 방법 증명은 축차대입법에 의해서 증명할 건데 N에다가 몇부터? 1부터 차례대로 쭉 집어넣어서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방금이랑 똑같이 해볼게. 자 N에다 1을 집어넣었어. 그럼 뭐가 나와? A1은 F1 이렇게 쓰이지.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어보니까 A2는 F2 하나만 더 N에다가 3 집어넣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잖아.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규칙을 잡아놓은 다음에 내가 얘네들을 궁극적으로 더해서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결론은 AN이란 말이야 얘들아. 나는 지금 이런 행위를 한 것 자체가 AN을 구하기 위해서 한 거란 말이지. 그러면 소거되는 규칙을 보니까 앞에 게 뒤에 걸, 앞에 게 뒤에 걸, 앞에 게 뒤에 걸 데리고 가고 있잖아. 그럼 이 앞에 남아있는 친구가 꼭 누구여야만 해? AN이어야만 하지. 얘가 꼭 누구여야 된다고? AN이어야 돼. 그러면 요 자리를 보니까 요 자리는 지금 누구랑 똑같은 자리야? 요 자리랑 똑같은 자리잖아. 이 AN 플러스 1이라는 게 AN으로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지. 그럼 너희들은 N이라는 자리에 뭐를 대입해야 되는 상황이야? N-1까지만 대입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여기가 AN-1이 나와주고 F 몇이 나온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 된다. 이해되십니까? 자료 정리해보면 다 더했으니까 AN-A1은 F1 더하기 F2 우변은 뭐 소거되는 게 없으니까 다 더해지겠죠? 그럼 어디까지 더해지는 상황? Fn-1 여기까지 더해지는 상황이야. 근데 요거를 뭐로 표현을 해버린다? 시그마
K가 몇 항부터? 1항부터 어디까지? N-1항까지 F K라고 써버리면 여러분들이 외우신 1번 점화식의 최종 결론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1번 땡겼으니까 2번도 그냥 땡겨버리자. 그러니까 폼 자체를 외우셔야 돼요. 얘가 1번 폼. 자, 왜 2번 문제가 그렇다고 저기 2번 문제가 아니거든? 아닌데 2번 문제를 왜 한 번에 설명을 해버리냐면 이건 등차 수열인 것 같은데 약간 소같지 하면서 n에 관한 식이 나와 있는 거잖아. 얘는 그럼 무슨 수열인 것 같은데? 등비 수열처럼 뭔가 폼은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 상수가 오는 게 아니라 누가 와버려? 변수가 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n에 관한 준식이 와버린다. 이런 식으로. 일단 오케이? 요 형태가 몇 번 점화식이라고 부르는 점화식? 2번 점화식의 기본적인 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것도 증명을 해볼 거 아니야. 자, 증명. 결론 조금 이따 쓰고 증명을 먼저 해볼게. 똑같아. 어차피 증명은 추차대입법에 의해서 증명을 할 건데 결론은 AN을 구하는 거니까 1부터 넣어볼게. 대입해보자. 이렇게 나오고 n에다 2 집어넣으면 2분의 자,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추차대입법을 쓰긴 썼어. 차례대로 집어넣었으니까. 근데 이거 지금 더한다고 해서 뭐가 소거가 돼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곱하면 지금 소거되는 게 눈에 보일 거란 말이야. n이 1인 상황부터 차례대로 곱셈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곱셈식 차례대로 좌변 먼저 쓰자. 좌변 분의 A2 곱하기 A2분의 A3 곱하기 A3분의 A4 여기까지만 쓰더라도 일정한 규칙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우변의 결과를 써봅시다. 우변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요? 1 곱하기 F 2 곱하기 F 3 이렇게 순수히 지금 곱해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인 결론은 누구를 남기는 것? AN을 남기는 것. 걔가 최종적인 목적이란 말이야. 그럼 AN을 구하기 위해서 규칙을 봐보자. 아들이 엄마, 아들이 엄마, 아들이 마지막 엄마 이렇게 데리고 갈 거 아니야. 맞잖아. 그럼 맨 앞에 엄마 남아있어요. 맨 뒤에 누구 남아있어야 돼? 아들. 그럼 맨 뒤에 아들 요 자리를 봐봐. 처음에 주어진 식이 이거였잖아. 그러면 n 자리에 뭘 집어넣어야 되냐니까? n-1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계속 축차대입법을 할 때 1부터 n까지 차례대로 와락 집어넣는 게 아니라 1부터 어디까지 집어넣는 개형이 많은 거야. n-1까지 집어넣는 개형이 많은 거야. 목적이 뭐였기 때문에 AN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다시 한번. 점화식에서 목적이 뭐이기 때문에 AN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1부터 n-1까지 집어넣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N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쭉 가서 어디까지 곱해져 있어? F, N-1. 아하. 그래서 최종적으로 2번 점화식의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라고 만약에 물어보면 AN은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A1 곱하기 봐봐. A1분의 AN은 이거잖아. 그러면 A1을 곱해줘야 되겠죠. 괄호 열고 어떻게 써야 돼? F1, F2, F3 쭉 가서 어디까지 곱해라? F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 요거는 시그마로 나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보니까 그냥 2번 점화식의 결론은 이거예요. 일단 오케이? 자, 여기 찍어주세요. 오른쪽만 찍어주세요. 아, 오른쪽 왼쪽 찍어주세요. 1번, 2번 이거 다 외우셔야 되고요. 요거는 학교 시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학교도 있다 보니까 배치 테스트까지 보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꼭 한 번은 써보셔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금 내가 너들이 이런 추차대입법 있잖아. 얘들아, 너희들이 만약에 지금 이 최종적인 결론을 암기를 안 해놓는다면 방금 내가 푼 풀이를 1부터 니네가 n-1까지 집어넣어야 정답을 구할 수 있어. 그러면 그 풀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알려줬으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한 번만 써보시면 돼요. 한 번만. 그럼 문제에 적용하면서 다 외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2번. 이게 학교 시험에 좀 잘 나오는데 지금 선생님이 푼 풀이로 학교 시험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사실 별별 안 쳐도 돼. 그냥 1부터 능은 나오게 나와. 학교 시험은. 그리고 이런데 해설도 아마 그렇게 봐봐. 봐보세요. 이게 풀입니다. 지금 n에다 1, 2, 3을 관계식 여기에 차례대로 대입하여. 웃기지 않냐? 그러면 A1을 아니까
넣어서 A2 구하고 A2 하니까 또 넣어서 구하고 넣어서 구해 갔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이게 지금 풀이야. 기분이 나쁘잖아 지금. 이게 만약에 진짜로 A10을 구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내신이라고 생각하면 요거는 딱 8 나온다니까. 요거는 왜 이렇게 8을 좋아하는지. 7아니 8 진짜 4번 기출로 그게 나왔어. 그럼 얘들이 이거 다 넣어야 돼. 서술형으로 나왔어요 그게? 서술형으로 나올 수가 없다니까. 방법을 안 알려주니까. 아 이걸 서술형 왜 넣냐? 너가 생각을 해봐. 그러면 도대체 채점 기준은 나는 그러면 여기를 안 쓰고 딱 이거 썼어. 자 몇 점이야? 이거 몇 점 깎을 거야? 학교 선생님이 여기까지 쓰기를 바랬는데 내가 여기까지밖에 안 써. 이게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서술형은 안 나와. 서술형은 안 나오고 이걸 3번 점화식이라고 불러. 얘를 몇 번 점화식이라고 부른다고 하냐? 3번. 3번 점화식의 폼까지 보여드리고 4번은 좀 고민되네요. 자, 3번 점화식 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랑 유사해요. 이 친구랑 뭐냐면 AN 플러스 1은에서 출발하고 PAN 플러스 Q 이렇게 생겨 있으면 이거를 3번 점화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꼴이 지금 이런 꼴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단이라는 개념을 조금 써줘야 돼요. 단. P 값은 뭐가 되면 안 될까요? 일단 0 되면 안 돼요. 그냥 AN 플러스 1번장이 뭐냐라고 알려준 거잖아. 야 여기에 0 돼버리잖아? 그러면 상수함수인 수열이 돼버려? 그렇잖아. 그럼 모든 항이 전부 다 Q일 거 아니야? 뭐 달라고 물어보겠어? Q 0, P 0 아니겠지? 그 다음에 또 P가 예. 뭐면 안 될까? 오 누구야? 왜? 등차 수열된. 그렇지. 장장 경기 못 참고 얘기했다. 자, P가 1인 거를 굳이 진짜 굳이라는 말이라고 할게. 야 P가 1이야. 그럼 넘어가면 기본 점화식인데 뭐 달라고 이걸 3번 점화식으로 그 꼴을 만족을 하면서 풀겠냐? 또 P는 이제 끝났고 Q가 0이면 안 되세요. 왜? 등비 수열된. 등비수열 점화식.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을 만족하는 일반적인 이런 문제들 있잖아. 네. 물론 1부터 대입하면 풀린다 안 풀린다? 풀린다. 풀리는데 이 친구를 풀 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조금 더 쉬울 수도 있고 일단 저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로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문자로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거의 내가 지금 이걸 왜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 드실 거니까 숫자로 먼저 이 문제 기준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억지 맞습니다. 자, 이 3번 정화식부터는 새로운 수열을 좀 창조를 해야 돼. 약간 우리가 하느님이 되는 거야. 뭘 만들어야 된다고? 새로운 수열을 만들어야 돼. 새로운 수열. 그러니까 내가 이 점화식은 어떤 수열인지 당연히 모르는 거잖아. 네.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의 점화식인지를 우리가 새롭게 정의를 할 거야. 오케이? 정의가 되니까 해볼게요. 자, 어떤 느낌으로 잡을 거냐면 너희한테 이런 질문 해볼게. 이거부터 이제 통과를 해야 되겠지. 자, AN이 만약에 이렇게 잡을까? AN 플러스 3이라는 게 있었어. 이걸 BN이라고 내가 새롭게 정의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AN 플러스 1 플러스 3은 누굴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P M 플러스 그렇지.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그냥. 자, 이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P M PEN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당연한 거잖아, 얘들아. 네. 근데 이게 당연한 간혹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얘기를 한 건데 내가 새로운 수열 BN을 창조를 할 겁니다. 새로운 수열 누구를 얘들아? BN. 그리고 BN의 규칙을 찾은 다음 그걸 이용해서 AN으로 넘어가는 형태의 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들으셔야 돼. 자, 먼저 알파를 만들 거야. 누굴 만든다고? 알파. 이 식에서 변함은 없는데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긴 할 건데 선생님 여기에 숫자가 다른 숫자면 어떻게 나눠주면 되잖아 그냥. 무조건 이꼴로 만들어 놓으라고 일단. 무조건 얘로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 마이너스 알파 그냥 써. 그 다음에 여기 있지. AN의 개수 2로 묶어서 AN 마이너스 알파를 그냥 써. 진짜 그냥 쓰는 거야. 이렇게 써버리면 만약 선생님이 이걸 BN이라고 정의했었을 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BN 플러스 1이 그냥 되는 거야. 맞지? 근데 문제는 이 식하고 이 식이 다르면 되냐 안 되냐?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거야.
이 알파가 이렇게 묶이려면 도대체 알파를 뭘로 하면 이렇게 묶이는지를 전개를 해서 찾아볼 거야.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내가 이걸 내 눈으로 본 다음에 이렇게 묶으면 되겠는데가 바로 눈에 들어온다면 그냥 묶으면 되지. 근데 이게 바로 눈에 잘 안 들어오잖아. 그래서 꼭 이렇게 묶여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전개를 해서 이걸 묶었더니 이렇게 되는 거구나를 찾으셔야 된다. 찾아볼게요. 그냥 전개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네. 그럼 알파를 누구로 했다면 이렇게 묶였다는 거야? 마이너스 1로 했다면 이런 꼴로 쓸 수 있다는 얘기지. 왜냐면 이 식하고 이 식이 똑같아야 되잖아. 알파를 만약에 선생님 마이너스 1로 쓸 수 있었다면 이 수열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이해돼? 알파가 뭐가 된다 얘들아?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갖고 이걸 다시 한번 쓸 거야. 쓴다 이제. an 플러스 1 플러스 1은 2an 플러스 1 요 식을 선생님 요렇게 바꾸는 과정을 하기 위해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서 정의 새로운 수열 정의하겠습니다. bn을 누구로 정의할 거냐면 an 플러스 1이라고 정의할 거야. bn을 누구로 정의한다? an 플러스 1. 자, 이 친구를 bn이라고 정의할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b 오! 나누면 그러면 bn분의 bn 플러스 1이 뭐가 돼? 2가 되잖아. 이건 bn이 무슨 수열이라는 거야? 등비 수열이라는 거잖아. 그럼 bn을 구하고 an을 구하는 과정으로 넘어간다는 게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 느낌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bn은 공비가 몇인? 2인 등비 수열이야. 그러면 일반항 bn을 구하려면 초항만 알면 되잖아. 초항은 b1이라는 단어겠죠. 맞습니까? b1은 누구랑 똑같아? a1 플러스 1. 근데 a1이 무조건 나와있게 돼 있어. a1 몇이라고 나와있어야 돼? 1이라고 나와있으니까 b1은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이게 수열의 초항. 초항이 2야? 공비가 2야? 그럼 니네가 이 과정에서 bn 쓸 수 있어 없어? 2의 n제곱이라고 쓰면 되겠네. 그 다음 bn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점화식에서 an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 bn 자리를 다시 누구로 체인지해버려요? 그렇지. 그럼 최종적으로 an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바로 an이에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비수열의 합이었네요.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합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고문아 안 들으면 하나도 몰라.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여기까지 구해놓고 A10을 구해달라고 하면 10 집어넣으면 되니까 1023이라는 정답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쯤에 니네 여기에다 1, 2, 3, 4, 5, 6, 7, 8, 9, 10 집어넣는 거랑 이것 중에서 지금은 이게 더 어려워 보이잖아. 훨씬 쉽다. 훨씬 쉽다. 자, 이거 문자로 보면 조금 더 어려울 텐데 그래도 문자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과정 자체가 눈에 들어와야 되니까 한 번만 써보자고. 자, 여기는 알파로 새로운 수열 bn을 창조해내야 되잖아. 맞지? 자, 일단 어떻게 쓰자고 했냐면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는 p로 무조건 묶고 an 마이너스 알파 맞죠?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 bn이라는 것을 an 마이너스 알파라고 정의를 한다면 이건 뭐가 되고 b n 플러스 1이 되고 얘는 p bn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bn은 공비가 몇인 p인 무슨 수열이 된다? 등비 수열이 된다 이런 거야. 등차 누구냐? 등비 수열이 된다 이런 얘기잖아 얘들아. 야 bn이 등비 수열인 걸 알았어. 그러면 초항이 중요하다니까? 초항은 a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건 결과를 외우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거는 결과를 어떻게 외워? 그럼 bn은 초항이 이거야. 일단 이대로 쓸게. a1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p의 n-1제곱 이렇게 써준 다음에 요 bn만 누구로 체인지해버리면 끝난다는 거야. an-알파. 근데 아까쯤에 알파를 구하는 과정 자체가 뭐였었냐면 여기는 문자니까 굳이 쓰지 않았던 건데요. 요 단계에서 전개를 한번 했었어야 됐죠. 맞습니까? 그리고 an 플러스 1은 pan 마이너스 p알파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요 숫자가 누구면 돼? q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이제 알파 구해놓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AN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이
이렇게 나오긴 한다. A1 마이너스 알파 P의 N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이제 A의 N의 결과가 나오는 이거야. 뭐 이거 외울 거야? 이거 못 외운다니까 얘들아. 외워도 까먹어 어차피. 그러니까 이런 3번 점화식 3번 점화식이네 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선생님 알파 만들려고 했는데 이 말만 기억나더라고. 충분히 할 수 있지. 근데 만약 학교 시험에 A4가 나와서 4 A1 알려줘 놓고 그럼 굳이 베입. 일일이 그렇지 그냥 숫자 몇 개 대도 않는 거 그냥 집어넣어. 그때는 근데 한 A10 정도 되면 부담되잖아. 솔직히 한 8만 돼도 좀 부담되거든. 왜냐면 계산 실수 해버리면 조지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꼭 이렇게 점화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숫자 1번, 2번까지는 그래도 그래 하자 그냥. 이건 2번이고 자 여기 그냥 문제를 따로따로 떼서 풀게요. 자 804번 여기 한번 가보자. 804번 요 문제 형태를 봐. 마이너스 AN을 했어. 그런데 3N이 돼. 몇 번 점화식? 1번 점화식. 등차 수열인 것처럼 했는데 n에 관한 변수가 나오는 게 1번 점화식. 등비 수열인 것처럼 했는데 n에 관한 변수가 나오면 2번 점화식. 오케이? 이거 1번.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면 헷갈리면 안 되고 이게 1번 점화식이랑 눈치가 채지고 이게 공식이 기억이 안 나면 계속 문제를 풀 때마다 쓰세요. A에는 A1 플러스 시그마 K가 1항부터 N-1항까지 FK라는 걸 쓰라고. 쓴 다음에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잖아. 그럼 내가 AN을 구해놓으면 A 몇을 구해라고 한들 다 구할 수 있잖아. A1 뭐였어요? 2 플러스 시그마 K가 1항부터 N-1항까지 FK 뭐였습니까? 3K이구나. 3K 맞아요? 네. 자 그럼 마무리 AN은 2 플러스 3 앞으로 빠져나오고 자연수리하고 하면 되는 거잖아? 네. 2분의 N-1 N이니까 순서만 바꿔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 A10 구해달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2 플러스 2분의 3 곱하기 여기다 10 집어넣어주시면 돼요. 10 곱하기 45 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45에다 3 곱해주니까 몇이야? 135에다 2 더했으니까 137. 이렇게 최소한의 정답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찍어주시고 은사야 여기 요쪽하고 요쪽 나눠서 찍어. 나눠서요. 근데 이게 들을 때는 지금 아는 거 같잖아. 근데 막상 해보면 형태도 눈에 좀 잘 안 들어오고 막 엄청 쉽다고 얘기 못합니다. 저 맛이. 네. 자 2번 봐봐봐. 2번 여기 2번 보면 폼 자체가 3번. 그렇지 3번 점화식 폼이잖아. 너희들이 3번 점화식을 보통 일반적으로 제일 어려워하니까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3번 점화식이니까 바로 AN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알파를 쓰라고. 그 다음에 2분의 1에다가 AN 마이너스 알파를 쓰라고. 그 다음에 전개해서 이 식과 항등식이 돼야 되니까 알파가 누군지를 찾으라고. 그러면 AN 플러스 1은 2분의 1 AN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알파죠? 넘어왔으니까 플러스 2분의 1 알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이거는 알파가 몇이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습니까? 2라는 걸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얘를 다시 한번 표현할게. 그러면 AN 플러스 1 2분의 1 AN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는 거 가능하죠? 그럼 여기에서 새로운 수열 BN을 뭐라고 쓸 수 있다? AN 마이너스 2. 그럼 BN 플러스 1은 자연스럽게 얘가 BN 플러스 1이 된다고. 그럼 BN 플러스 1은 2분의 1 BN이라고 쓸 수 있잖아. 그럼 BN은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 공비를 뭘로 가져가면? 2분의 1로 가져가니까 누구만 알면 된다? 초항만 알면 1만원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초항이라는 건 B1. 그러면 A1 마이너스이잖아요. A1 몇이라고 써져 있어요? 2. 그럼 몇이 되는 거예요? 오! 사고야 사고. 사고야. 야 B1에 초항이 0이 나와버렸어. 이러면 사고야. 야 공비가 0인 수열이 있어?
없어. 그럼 이게 3번 점화식인 것처럼 해놓고 낚인 거야.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내가 그대로 써보자. A2는 2분의 1 A1 플러스 1 이렇게 돼버렸잖아 얘들아. 그러면 A1이 아까 뭐였어? A1 뭐였어? 2였지. 2 집어넣으면 몇이야? 2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일단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얘들아. 자, 그 다음에 만약 니네가 A3를 구하기 위해서 무슨 식을 썼다고 쳐보자. 그럼 식이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A2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게 뭐였다고 얘들아? 2였다. 그럼 A3가 뭐가 나와버리는 거야? 계속 2. 계속 2가 나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3번 점화식으로 문제를 풀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잖아. 그럼 방법이 뭐밖에 없어? 1, 2, 3, 4, 5, 6, 7, 8 집어넣는 방법밖에는 없어 이제.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이런 느낌.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해볼게. 여기를 한번 해보자. 자, 805번에 1번 봐봐. 자, 첫 번째 항이 2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AN 플러스, 야, 이거 봐봐, 이거. 이거를 양변을 AN으로 나누게 되면 AN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가 나올 거 아니야? 이거 등비수열인 것처럼 해놓고 N에 관한 식이 나와버렸죠? 2번 점화식이라고. 자, 2번 점화식 결과 다시 한번 써볼게. 2번 어떻게 쓴다? AN은 A1 곱하기 F1부터 쭈르륵 해서 어디까지? Fn-1까지 곱하면 그게 답이라니까? 얼마나 쉬워. 자, 그럼 써볼게. 그대로 써볼게. AN은 A1 곱하기 쓴다. 자, 1부터 넣어서 곱할 거야. 여기에다가 1 집어넣은 거야. 2 집어넣은 거야. 야, 굳이 3분의 2. 굳이 이걸 계속 써야 돼? 계속 가다가 몇 번째까지? n-1번째까지만 쓰기로 했어. 여기 자리에 n-1을 집어넣은 거야. n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아들이 엄마 데리고 갔으니까 최종적인 AN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약분 내버리면서 누가 돼?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A10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몇이 정답인 거야? 11 이렇게 그냥 할만하잖아. 이런 느낌이야. 자, 나 이거 좀 봐봐. 이거 좀 봐봐. 이거 좀 봐봐. 진짜 이거 좀 봐봐. 이렇게 나왔어? 근데 675 일단 외운 형태가 맞는지를 먼저 찾아봐야 돼. 1번 아니고 2번 아니고 기본적인 점화식도 아니잖아 일단은. 그리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이 그냥 나와 있는 상태에서 670번째를 구해달라고 했잖아. 풀이를 가볼게. 진짜? 와 진짜. 아니 진짜 가도에서 해? 670까지 해야 되는 아니? 진짜 670까지 하네?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결과들의 규칙을 좀 봐보면 될 거 아니야? 그럼 풀이가 뭐야? 이거야. 기분이 안 좋잖아. 풀이가 이겁니다. 이걸 4번 정화식으로 지금 설명을 할까 말까만 고민이 되는 것 뿐이에요. 일단 여러분들은 그냥 집어넣고 문제 푸세요. 아시겠죠? 자, 이거를 집어넣는 문제를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AN이 나와 있고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나와 있는 상황? 네 번째 항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야. 이게 주기성에 관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여기 1을 집어넣으면 5번째 항 예측 가능하고 2를 집어넣으면 6번째 항, 3을 집어넣으면 뭐 이런 걸 예측할 수 있게 만들어주잖아.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와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의 차이점은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몇 배가 되어 있어? 두 배. 2배가 그 다음. 이런 느낌 아닐까? 첫 번째가 몇이야? 1, 3, 5, 7 자, 그 다음 4개의 구성을 써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뭘까요? 2, 3, 6, 10, 14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 몇 배인지 여기에 몇 배인지 우리가 상식적인 생각을 또 해봐야 돼. 여기서 이 수식을 쳐다보고 내가 5번째 항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이게. 여기는 9번째 항이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자, 9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K 자리에 5를 집어넣겠죠. 그럼 몇 번째 항에? 5번째. 아하. 그러면 그전 4개의 2배가 되는 거구나. 그러면 첫 번째 거에는 몇 배가 되는 거구나? 4배가 되는 거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뭐 이걸 무슨 수열이라고 정의하자면 굳이 정의하자면 분수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요렇게 4개씩 일정한 규칙이 있고 여기는 이 4개는 약간 공통인수의 개념이 되는 거야. 이걸 몇으로 묶어버리면 2로 묶어버리면 1357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뭐로 묶어버리면 4로 묶어버리면 그럼 1357 따라 꺼내놓고 1, 2, 4, 8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문제. 인정하냐? 네. 자 이런 거 몇 묶음 있다? 26. 그런가? 아, 10묶음. 다섯. 아, 4묶음. 네, 4, 5, 20. 우리 컨셉 잘 잡았네. 자 그럼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굳이 시그마라고 표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20개의 항을 4개씩 5묶음을 묶은 거잖아 얘들아. 첫 번째 묶음에서 몇이 남아? 1, 두 번째 묶음에서 2, 그 다음 4, 1제곱, 아. 3제곱, 아, 4제곱 이런 식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럼 이게 몇 개가 있더라도 우리는 등비수열을 해놓고 얘 곱하면 된다 이거야. 찍어주시. 와. 최대한 아, 성능기 야 니네 810번 봐봐. 810번. 평면 위에 몇 개의 직선이 있답니까? n개의 직선이 있대요. 이거 문제부터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n개의 직선이 서로 만나 생길 수 있는 교점의 무슨 개수래? 최대 개수. 최대 개수. 거 아닌가? 기선이? 이 문제가 언제 어려운 줄 알아? 이 말이 안 나와 있어. 시험지. A10을 구하여라. 여기는 A5라고 나와 있지만 A10을 구하여라 하면 니네 이거 풀기 진짜 존나 어렵다. 그러니까 소금물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관계식을 세워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거든? 근데 그 식을 구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생각이 너무 어려우니까 야, 뭔 얘기인지 한번 가보자. 우리가 첫 번째 항부터 구하는 게 유의미 항식부터 좀 볼 거야. 이 문제의 개념. n개의 직선이 서로 만나서 생길 수 있는 교점의 최대 개수라고 얘기를 했잖아. 공간을 최대한 나누면 되는 건데 자, 한 개로 만들 수 있는 교점은 없어요. 그래서 연계가 되는 거야. 자, 2개로 만드는 거니까 야, 여기 직선 하나가 있는데 하나를 더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많게 하고 싶어. 근데 뭐 하나 빼고 있겠습니까? 딱 겹쳤을 때 무수히 많은데 n개의 직선 서로 다른 n개라고 나오지 서로 다른 직선이라고 나오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봐봐, 서로 다른 직선이라고 원래 나와 있어야 맞아. 근데 안 나와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힌트를 줬나 봐. 지금 이거는 n개의 서로 다른 직선이라고 나와 있어야 원래는 정확한 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서로 다른 직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풀도록 할게요. 그러면 한 개 맞아? 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려보자. 하나 더 그릴 때 요점 지나버리면 교점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잡아야 3개가 되겠죠. 그 다음은 몇 개라고 생각해요? 4개. 6개. 7개. 아니, 찍는 게 아니라 4개? 4개면은 6개. 가운데 쭉 그리면 5개. 근데 이렇게 그으면 세 개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아? 이 어떻게 그려야 교점이 많이 나올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돼. 만약 지금 현재 주어진 3개의 직선과 평행한 직선을 그리거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그려버리면 안 되겠죠? 네. 최대 개수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3개는 살려놓은 상태에서 새로 신설을 많이 해주면 되잖아. 근데 어떤 1번, 2번, 3번 대상과 내가 어떤 직선 하나를 더 그릴 거야. 더 그려서 최대로 만나게 하고 싶어. 근데 막 1번 직선하고 뭐 2점에서 만나는 게 가능한가요? 아니. 안 되잖아. 그러면 그냥 1, 2, 3번 셋 다 지나가게 만드는 거밖에 없어. 오. 맞지? 네. 몇 개가 추가된다는 거야? 3개. 그치? 그럼 그 다음에 내가 하나의 직선을 더 그릴 거야. 그럼 몇 개가 추가된다고 4개. 네 개. 아, 4개. 그렇지. 그 말이 되게 중요한 거야. 왜 4개가 추가되지? 쉽지 않네. 4개지만. 쉽지 않은데 진짜로? 어떻게 이해시키지? 더 쉽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3개가 더 그래요. 그럼 여기 4번까지 새로 생겼으니까 1번, 2번, 3번, 4번과 다 만날 수 있게 그려주면 되지 않을까? 이걸 눈치를 못 채잖아? 이거 그림으로 그잖아. 10번째 거. 5번째니까 뭐 그래 그려놓고 할 수는 있겠죠. 10번째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이런 문항을 만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집착을 하지 말고 n번째랑 n 플러스 1번째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는 거에 집착을 해야 돼.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봐봐. 자 여기 몇 개인지 나도 모르겠는데 여기 n개의 직선을 그렸어. 몇 개의 직선을 그렸다고 선생님이? n개의 직선을 그렸을 때 교점의 개수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an 이렇게 쓸 수 있다니까? 맞잖아. 그럼 내가 n 플러스 1번째 항이 궁금한 거야. 얘가 궁금해 나. n 플러스 1번째 교점의 개수가 궁금해. 그러면 n번째 지금 직선들을 그려놨을 거 아니야 내가. 근데 이게 몇 개인지 모르겠어서 an 개라고 쓴 거잖아. 그럼 여기다 니네 하나의 직선을 쫙 더 그린다니까? 그럼 얘는 도대체 AN개에서 몇 개가 추가될까요? N개. N개가 추가. 이거 진짜 못한다. 이것만 못하는 거야? 아니 그래. N개가 추가되지. 이 숫자로 봐도 그렇잖아. 이제나 여기 3개 있었는데 하나가 추가됐어요. 그랬나요? 예. 우리 시험도 접니다. 알았어 근데 그 4개 그렸을 때 이게 봐봐. 이거 3개짜리부터. 이제나 A3가 3이야. 네. A4를 구하고 싶어 선생님이. 네. 그러면 세 번째 교점의 개수에서 몇 개가 더 늘어나요? 이걸 물어본 거야 선생님이. 몇 개가 더 늘어나겠어? 3개. 3개가 더 늘어날 거 아니야? 여기 변수가 이쪽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변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관계식상. 네. 그러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뭐라는 거야? n이라는 거잖아. 이거 몇 번 점화식이야? 1번 점화식. 그러면 너희들은 A10을 구해라고 하든 20을 구해라고 하든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지. 왜? 우리는 AN을 구할 수 있으니까. A1 플러스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FK 이런 식을 외우고 있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넣어서 자연수약으로 해버리면 몇을 구해라고 하든 답을 구할 수 있지.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관계식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중요하다 이거야. 아시겠어요? 자, 이 관계식과는 쉽지 않습니다. 계속 해볼게요. 자, 여기도 니네 성량갭이 계속 쌓을 수 있어 없어? 야, 5층이니까 솔직히 한 2개층만 더 그리면 되잖아. 오바잖아, 오바. 응? 그리면 안 되나 근데 진짜. 돼. 그래, 50층 그리라고 하면 시험지 처음부터 끝까지 치는 건데. 일단 그림은 그리고 나서 세는 건 그 다음번에 하면 되는 거니까. 아니면 그리면서 세든가. 우리는 한 30분 쓰겠는데. 문제를 읽어보잖아. 오른쪽 끝과 같이 길이가 동일한 성형갭을 이용해서 정삼각형 모양을 계속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장 큰 정삼각형 모양의 한 변의 노인이라고 했어. 총 개수가 아니라고 맞네요. 한 변에 놓인 성냥개비의 개수가 n일 때라고 얘기를 했잖아. 지금 한 변에 몇 개 놓여 있어? 3개. 그때의 총 개수를 A3라고 한대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한번 써줄게요. A1은 한 변의 길이가 1일 때 쓰이는 총 개수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몇 개입니까? 3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A2는요. 한 변의 길이가 2일 때의 성냥개비의 개수잖아요. 맞죠? 네. 자 그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지금 너희 A3도 세는 거 개빡세다. 하나 둘 셋. 여기 9개까지는 그대로 좀 살려놔도 괜찮겠어? 네. 11, 12, 13, 14, 15, 17, 18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문제 있냐? 아니요. 네. 문제가 있다고? 10, 11, 12, 13, 14, 15, 16, 17, 18 맞네요. 뭐였다? 자 이런 건데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더하기 6이 됐고 여기는 더하기 9가 됐으니까 그 다음번에는 이제 더하기 한 12 2가 정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이제 틀린다. 아니 맞아요? 뭐 그런 식으로 풀어도 된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그렇게 풀면 이 문제 아니면 접근이 안 될 거 아니야 얘들아. 그래서 뭔가 관계식을 쓸 수 있어야 돼. AN이라는 게 뭐냐면
한 변의 길이가 n이었을 때 쓰이는 삼각형의 개수야. 네. an 플러스 1은 길이가 n 플러스 1일 때 한마디로 여기가 만약에 n이라고 치면 하나 더 늘려놓은 거야. 이 밑에 줄 하나 더 늘려놓은 걸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잖아. 네. 그러면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없어져요 여기가. 아니 없어진다는 이상한 얘기 근데 하나. 여기 안 생겨. 아니 아무말 더 줘. 자, 첫 번째는 삼각형이 하나 있었던 거 같고, 네. 선생님 이렇게 그리면 또 보이려나? 두 번째는 약간 요런 느낌이고, 하나 둘셋 4개. 세 번째는 약간 요런 느낌이네. 오. 이런 게 추가가 되는 느낌이라는 거야. 내가 지금 쓰는 게 삼각형이요. 아니 삼각형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 삼각형 여러 개인데요. 하나 둘셋.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삼각형까지 세는 문제가 아니라 삼각형이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삼각형을 이런 걸 만들 때 쓰이는 성량개비의 개수를 하고 있잖아. 아 맞다. 이렇게 그려놓으면 좀 눈에 보여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이 두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를 그릴 때 삼각형 몇 개 추가했어요? 세 개를 추가했어요. 세 번째 단계에서 네 번째 단계로 4개. 술 취했다 진짜. 네 개가 추가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네 번째 단계에서 다섯 번째로 갈 때는? 5개다. 그러면 n 플러스 1번 이거를 이렇게 하나씩 구하지 말고 n 플러스 1번째 단계와 n번째 단계 사이에 관계를 생각해 보라니까? 그럼 이거는 n 3n. 기다려. n번째 단계에 쓰이는 성량개비 개수에다가 더해질 거 아니야. 몇 개의 삼각형이 더해져? 째만한 거 몇 개의 삼각형? n 3 n개. n개. n개의 삼각형. 몇 개의 삼각형? n개의 삼각형이 더 추가가 되면 n 플러스 1번째 맞습니까? 네. 아닐 텐데. n 플러스 1개 아 성량계의 개수. 아니 아닌데. 아니. 그럼 3n 아니야? 천년개. 야 니네 4단계 궁금해. 4단계 3단계 개수에서 삼각형 몇 개 추가됐어? n 플러스 4개. 4개 추가됐는데? 아 삼각형 개수. n 플러스 1개의 삼각형 추가야. 이해돼요? 네. 근데 너희들은 n 플러스 1개의 삼각형도 중요하지만 그때 쓰이는 성량개비의 개수를 써줘야 되는 거잖아.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거 개수에다가 곱하기 몇만 하면 돼? 3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3을 곱했으니까 3n 플러스 3이 되잖아. 이거 몇 번 점화식? 1번 점화식이라니까?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뭐가 된다? 3n 플러스 3. 그럼 니네 an 구해달라고 하면 뭐라고 쓸 수 있다? a1 플러스 시그마 k가 1항부터 n-1항까지 3k 플러스 1 끝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우와. 인정하십니까? 자 그래가지고 여기 문제에서 뭐 정답도 뭐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우리는 몇 번째를 구해달라고 하더라도 이걸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규칙이 눈에 안 보이면 우푼나고 찍어주시. 눈 아파요. 응? 눈 아파요. 눈이 아파? 왜 눈이 아프지? 팔이 아프지? 이걸 보고 있지 말고 이걸 보고 있었지. 아니 근데 저거 보면서 하면 얘가 계속 내려가. 지난번에 하고 있는 거지. 자 811번 봐봐. 얘 애들이 졸라 못해. 아니 이런 건 진짜 어떻게? 내가 지금 그래서 다 풀어주고 있잖아 지금. 아, 너무 행복해 그래서. 자 811번 요 정도까지 해보면 이제 나머지 문제도 너희들이 나머지 문제들 중에서 이제 고민해보고 모르는 건 다 설명을 해줄 수 있는데 점한식이 이게 일단 나와버리면 애들이 어려워한다. 일단 시험에 나와버리면 어려워하니까 저는 무조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 같이 잘 봐봐. 30리터의 물이 들어간 물탱크인데 건모는 김건모? 그런가 보다. 그러면 이번 주에 야 그러면 이게 물탱크가 아니라 소주탱크여야 되는 거야. 3인승 탱크. 자 이번 주부터 매주 만에 물탱크에 들어가 있는 물의 절반을 버리고 10리터의 물을 새로이 넣으려고 한대. 보통 아니다. 이거 A4 구하는 문제로 안 나오고 A10 이 정도로 나온다니까. 그럼 너희들이 얼마나 식이 거지 같은지 지금부터 보여줄게. 봐봐. 10리터의 물을 새로이 넣으면 반절 버리고. 오케이? 그럼 n번째 주말에 물탱크에 남아있는 물의 양을 AN이래. 그러니까 A1은 뭘 의미하냐면
한 번 시행을 하고 나서 남아있는 물의 양을 A1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시행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맨 처음에 몇 리터가 들어가 있어? 30리터. 들어있지. 그다음에 반절을 버린대. 그럼 어떻게 돼? 15리터. 그 다음에 20리터. 25. 아, 추가야지. 25리터가 된 거잖아. 네. 자, 그럼 두 번째를 구해볼게. 25에서 25에서 반절. 반절을 버려. 아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좀 짜증이라는 게 좀 나기 시작을 해. 이게 그나마 반절이어서라는 행복감이 있잖아. 맞아요. 만약에 안 떨어질 줄 알았네. 7분의 1을 버린대. 막 벌써부터 토가 나오잖아. 아니, 앞으로 넘겨야겠다. 아니 그런 사람들 많아. 그냥 2등급 맞으시고요. 자, 2분의 25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여기서 몇 리터가 더해져? 10리터가 더해져. 2분의 그러면 얘는 2분의 45. 45가 돼. 그러면 이제 또 이제 A3 해볼까? 2분의 45리터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또 반절을 버려. 그럼 4분의 45가 됐겠네? 또 10을 더해. 4분의 85. 그래! 이 짓을 몇 번만 하면 돼. 85. A10이면 앞으로 한 7번 정도만 더 하면 돼. 이렇게 해볼게. 그래서, 봐봐. 좋냐고, 이게. 아니요. 행복하지 않잖아. 그래서 AN과 AN 플러스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면 돼. 근데 이것도 설명을 해도 애들이 이해를 못한다니까. 이게 뭐냐면 AN이라는 게 뭐냐면 N번 시행했을 때 물통에 남아있는 물의 양을 AN이라고 했어. 그럼 니네가 AN 플러스 1을 시행을 하려면 일단 물통에 얼마나 남아있었겠어? AN만큼이 남아있었겠지. 네. 시행을 하기 전에. 그래갖고 AN 플러스 1이라는 건 여기서 한 번 더 시행했을 때 남아있는 물의 양을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너희들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여기서 2분의 1 AN 했다가 플러스 10 3번 정하씩 끝. 아! 이러면 3번 정하씩. 근데 이걸 혼자. 근데 3번 정하씩이 너희들이 어려워하잖아. 네. 어려워해도 이렇게 하나씩 하는 것보다는 여기 수식에다가 한 칸씩 그냥 숫자로 내려오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그렇잖아. 아니면 3번 정하씩 알고 있으면 뭐 한 번만 더 할까? 3번 정하씩? 네. 네. 한 번 더 하자. 자, 얘 몇 번이다고 얘들아? 3번이다. 3번. 새로운 수열 정의하는 우리 하느님 되는 문제. AN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는 2분의 1 괄호 열고 AN 마이너스 알파. 그래서 알파를 찾고 이 알파를 다시 집어넣어서 새로운 수열 BN을 정의하자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러면 AN 플러스 1은 2분의 1 AN 플러스 너- 2분의 플러스 2분의 1 알파 이렇게 되죠. 네. 그 말은 알파가 뭐였다라는 것을 20이었다. 괜찮니? 네. 그러면 식을 다시 한번 쓸게. AN 플러스 1 마이너스 20은 2분의 1 AN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죠. 네. 자, 그럼 새로운 수열 BN 뭐라고 써야 돼? AN 마이너스 20. 자,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얘가 BN이면 얘는 누구라고요? BN 플러스 1. 그럼 BN 플러스 1은 2분의 1 곱하기 BN인 걸 아는 순간 BN은 무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그러면 B는 등비 수열이면서 초항 B1은 A1은 여기 있어요. 25 5. 마이너스 20이니까 5가 나올 거 아니야. 초항이 5. 공비가 2분의 1. 그러면 5 곱하기 2분의 1에 n 마이너스 1. 자, 제가 AN을 구하고 싶은 겁니다. AN은 아까 치면 어딨니? 지금 여기 관계식을 따라가겠죠? BN 자리에 때 이걸 후루루루루 이렇게 넣어버리면 20이 오른쪽으로 넘어올 거 아니야? 뭐라고 써야 돼? 2분의 1 n 마이너스 1 플러스 20. 이렇게 써버리고 이 문제 정답까지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A5를 4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N자리에 뭐만 집어넣으면 돼? 4. 자, 일단 4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8분의 1이죠? 그럼 8분의 5에다가 플러스 이게 8분의 160이니? 맞잖아. 8분의 그러면 165. 정답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맞아요. 당연히 맞겠죠. 찍어주시고 천이 끊어.